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얘기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보셨고, 이 단어는 사실 그래프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프 그리려면은 막 미분하고 뭐 극대극소 막 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계산은 조금 이제 좀 귀찮은 그런 단어인데, 계산만 잘 해주면은 어려울 게 없다. 그래서 이 단어는 크게 막 어려운 문제가 사실 크게 없어요. 이 단어는 뒤에 가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점수 주는 단어이다.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개념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고1 때 그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배우면서, 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이 만약에 있어, 방정식의 근을 찾고 싶어.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은 이 함수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 y는 0에 뭐랑 같다? 두 함수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 이 교점의 x좌표가 같죠? 이 둘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실근은 교점의 x좌표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가 될 겁니다. 교점의 개수. 그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축의 그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라고 써주면 됩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자, 지금은 그 는 0이라고 했으니까 y는 0, x축하고의 교점을 지금 따지는 건데, 자 밑에 2번 fx는 gx의 실근, 자 요거는 y는 fx랑 y는 gx 가지고 얘네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은 좌우변을 함수화 시켜가지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로 같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따지는 이제 문제고요. 교점의 개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나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방정식 fx는 gx, 방금 전에 위에서 이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fx랑 gx. 근데 사실 방정식은 이항을 한다 하더라도 근이 바뀌니? x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항을 만약에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 요 함수는 이제 그냥 y는 fx 빼기 gx라는 요 함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x축이니까 요 새로운 함수와 x축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와도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방정식을 푸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좋은가? 사실 방정식을 풀려면은 우리가 다 한쪽 변으로 막 넘겨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이제 풀기 때문에 사실 다 넘겨서 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풀기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은 막 미지수 막 A가 막 껴들어가 있던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지수들은 우리가 보통 다 그냥 이 우변으로 넘겨서 풀고 이제 할 거거든요. 그거 이제 뒤에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 실근을 가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교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 자, 이제 3차 함수가 만약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지는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죠. 이런 식의 모양.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는 이런 모양인데, 자, 우리는 이 방정식 fx는 0이라고 했을 때의 저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 극대와 극소를 곱한 값의 부호를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얘네들 곱한 값의 부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대와 극소 값을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곱했을 때, 자, 음수다. 음수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나가 양수의 함수값, 나머지 하나가 음수의 함수값이면은 얘네들 사이를 x축이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왜? 그 하나가 함수값이 양수고 나머지 하나가 음수면은 그 사이가 0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0이 지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극대극소인데, 극대극소. 자, 요거는 둘 중 하나가 0인 거야. 극대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극소가 0일 수도 있어.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교점이 지금 몇 개냐? 교점 확인해 보면은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혹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고. 자, 마지막은 극대극소가 이제 음수일 때 받고 0일 때 받고, 그 다음에 양수일 때를 확인하게 되는데, 극대극소를 곱한 게 만약에 같은 보다 이런 식으로 x축보다 더 위에 있든 아니면 다 밑에 있든 이 두 가지 모양에 대해서는 교점이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가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 이거는 는 0일 때야. 는 0일 때. 여기 는 0이라는 것도 좀 주목해야 돼. 는 0일 때. 만약에 는 0이 아니라 는 A다. 그러면 좀 달라져. 알겠죠? 는 0일 때가 써먹는 겁니다. 는 0일 때는 극대극소가 만약에 반대보다 서로 다른 세실근인 것을 아까 첫 번째 그림에서 확인을 했고, 서로 다른 세실근. 그 다음에 이제 곱했을 때 는 0이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제 두 번째 그림에서 확인을 이제 하셨고요. 세 번째, 만약에 얘네들이 곱했을 때 양수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한 실근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실근. 그래서 근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 실근의 개수가 3개냐, 2개냐, 1개냐 저렇게 나뉘는 것이고. 선생님 근데 한 실근도 서로 다른 붙여야 돼요? 한 실근이요? 아, 이게 사실 좀 애매한 표현인 게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이 0이다. 그럼 근을 만약에 다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사실은 0 3개지. 0 3개.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냥 이제 다 똑같은 0이니까 그냥 하나로 이제 표현하면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 삼중근이라는 이런 말을 달아주면은, 그지? 이거만 쓰면은 근이 하나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만 쓰면은. 자,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로 다르게 생겨 먹은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르게 생겨 먹은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 사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한 실근인 경우에는 나머지 근 2개 있잖아. 3차 방정식은 근이 좀 3개일 거 아니야? 나머지 2개가 뭘까? 허근. 그래서 사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기도 하겠죠. 사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을 굳이 안 붙여도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실근이 하나, 나머지 2개가 허근이긴 하니까. 근데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썼고요. 통일성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 극대 곱하기 극소를 곱한 게 뭐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다시 얘기하면은 는 0일 때라는 거, 는 0일 때, 알겠지? 거기에 좀 주목해 주셔야 되고, 는 0일 때. 자, 그래서 밑에는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반대 보면은 교점이 이제 3개다 라고 아까 얘기했었고, 만약에 하나가 0인 게 있다, 2개였고, 같은 보호다 그러면은 하나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하나구나. 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더 있잖아. 3차원들은. 삼중근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 실근을 가지는 경우도 이제 있긴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무조건 극대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3차 방정식에서 이 개형 이제 말고는 나머지는 실근이 몇 개다? 무조건 하나다.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 실근이 2개, 1개, 빵개잖아. 3차 방정식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근이 최대 3개, 2개, 1개. 빵개는 없어. 빵개는. 3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있다. 알겠지? 항상 근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번에 이제 했던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고 넘어갑시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비가 1개의 음의 근, 되게 자주 나오는 느낌인데요, 이거. 요걸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 처음 하는 거라 치고 문제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했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인데 k를 넘길 거냐 말 거냐 그 차이가 좀 있어. 그래서 뭐
좀 뭐 크진 않지만 좀 사소하긴 하지만은 각각의 장단점이 이제 있었고, 내가 만약에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 풀 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함수는 정확하게 그려낼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깔끔하게 지금 식이 0 하나 있으니까 x축하고 이 함수의 위치 관계를 따지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이걸 넘긴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라고 한다. 이때는 자, 좌변은 이제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뭐 둘 다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요거를 좀 더 이제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좀 크거든, 생각보다. 정확하게 그리는 게. 자, 요걸로 그냥 한번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요걸로. 자, 그 요걸로 진행을 하면은 이 함수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이제 해서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인데 이걸 주시면 우리는 미분한 게 0 되는 x를 찾는 게 함수 그리는 가장 기초였죠. 이게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해보면은 3 또는 마이너스 1, 3 또는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근데 우리는 문제가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이제 같도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함수를 좀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일단 그 3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7 맞니 이거? 3,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5 나오나요? 5 나오나요? 그럼 얘는 이제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5네. 얘는 마이너스 1,5. 그럼 x축, y축을 좀 정확하게 한번 좀 그려보면은 x축, y축을 일단은 x축을 한 대략 이 정도쯤 좀 그려주고 x축을 자, y축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y절편이 몇일까? y절편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여기가 원점으로서 작용해서 여기가 y축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함수를 먼저 그리는 것보다는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하긴 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지금 양의 근 2개여야 되는데 음의 근이 하나여야 되는데 최소한 그 근이 3개인 거니까 요 극대랑 극소 사이 지나야 되는 거 맞나? 요 사이를 지나야 3개죠, 교점이. 근데 저 문제 상황을 만족하려면은 그 중에서도 양의 근 2개, 음의 근 하나 이렇게 만나야 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조건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 일단은 여기 밑에 분홍색은 y는 마이너스 27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x축 위에 지나면 되냐 안 되냐? x축 위에 안 되는 거 확인됩니까? 그럼 결국 x축이랑 요 마이너스 27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x축이랑 마이너스 27 사이에 어떤 게? 요 y는 마이너스 k라는 게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요 사이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풀어주면은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0과 27 사이가 나온다. 개수는 26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주의할 거는 요거 마이너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거 잘 보시고 이거 여기가 또 막 2K 이렇게 나와 있으면 2K가 나와 있으면 이로 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좀 잘 봅시다. 이거는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극값을 이용해서 근을 좀 판별해 볼 건데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약에 좀 가지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뭐 양수, 음수, 0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방정식이 반드시 는 0일 때로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그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K를 내가 안 넘기고 요런 형태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요런 형태로 여기 층만 조금 바꿔주고 층만 x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x. 자, 이제 요렇게 그냥 놓고 한번 좀 풀어볼게요. 요렇게.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문제 상황을 만족하려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 요거를 만족하려면은 근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자, 다시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작다.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극대극소를 그냥 요 함수에서 구해주면 되겠지. 극대극소를 구해. 미분
그럼 x 이제 찾아주시면 이제 x가 마4랑 마3이죠. 마3이랑 마1이 나오고 그때 이제 값을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자 마3 넣으면 값이 몇입니까? 마3 넣으면 일단은 여기 k를 살려두면은 여기는 이제 k 이때까지 k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4죠. 더하기 k가 이제 또 이제 인해서 나오고 이제 그러면 얘네가 각각 극대 극수 아닌데 이게 극대 극수 맞습니까 이거? 극대 극수? 그러면은 요 k랑 저 마이너스 4 더하기 k를 곱한 게 음수여야 된다 라고 해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답이 나올 거야. 이걸 풀어주면은 이제 0, 4 해가지고 이제 0과 4 사이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0과 4 사이 이렇게도 이제 우리는 풀 수가 있고 이렇게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호를 이제 가지고 활용한 문제고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두 그래프의 극점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사실 물어보는 거는 똑같다. 물어보는 거는 저 곡선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제 만난다. 그래도 똑같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똑같이. 그냥 둘이 이제 같다라고 하시고 둘이 같구나 라고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K를 다 넘길 건지 아니면 남겨둘 건지 그 고민을 좀 할 건데 자 그럼 K는 그냥 남기고 저 EX만 넘겨볼게요. EX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푸는 거니까 우리가 요 3차 함수와 요 상수 함수 y는 k가 교점이 두 개여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거로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극대값 확인해 보면은 자 마이너스 2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1 넣어줘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죠 여기 이제 24 36 20인가요? 20 맞니 20? 자 여기 극소는 지금 마이너스 7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우리는 교점이 두 개여야 된다. 상수함수 y는 k가 극대를 지날 때 두 개 혹은 극소를 지날 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 두 y 값을 이 k가 가져갈 때 너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항상 문제도 잘 읽어보실 거는 양수 k 이런 거 잘 읽고 양수 k, 음수 k 막 이런 거 잘 읽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은 다 그냥 같은 유형인 거고 사실 그냥 같다라고 해서 풀면 되는 거잖아. 뭐 크게 뭐 다를 게 없고요. 지금까지 한 거는 자, 접선의 개수 자 요것도 사실은 같긴 하지만은 조금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얘는 자 0,2에서 곡선에다가 그 교점을 3개를 그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미지수로 두는 문제였죠. 왜냐면은 지금 이 곡선이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은 그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상황이잖아. 외부의 점에서. 그럼 우리 이런 문제는 항상 접점 좌표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뒀던 거 기억납니까? 미지수로 잡았던 거. 접선의 방정식은 계속 나올 거야 너네. 그 우리 여름방학 때 진도를 다 나가긴 했지만은 적분할 때도 접방은 나옵니다. 적분할 때도. 나중에 미적분할 때도 접방도 나옵니다. 나중에 또. 그때는 더 다양한 접방을 할 거야. 더 다양한 미분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막 접선의 기울기 그러하는 것도 나중에는 하고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둘 거야. 그러면은 t,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긋는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보시고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요거 이제 미분한 걸로 우리가 넣어주면 되니까 t제곱 플러스 2t로 들어가고 지나는 점 저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는 점 이렇게. 근데 접방은 일단은 저 접점으로 세우시고 접방은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지금 저기 나와 있듯이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a를 지난다라고 되어 있지. 0,a. 0,a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a 들어가고 여기 0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주면 아마 여기까지 나올 거야. 해주면 여기까지. 0 넣어서 정리해주면 여기까지 나올 거고. 근데 접선이 3개라는 얘기는 당연히 접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접점이 3개? 그러니까 접점의 x 좌표도 그럼 3개일 거니까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C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때 A는 이제 상수처럼 취급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고, 상수처럼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T에 관한 3차식에 대해서 이제 3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이제 미분을 이제 해주시고, 극대극소 또 이제 막 구해 가지고 막 문제 또 이제 풀면 나오긴 하겠죠. 극대극소에서 6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시각.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고 또 이제 0 넣어가지고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좀 넣어주게 되면은 내가 이게 몇이야? 27분의 2에서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해주면은 나오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면은 요 극소와 극대 사이를 우리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지금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이 저 상수함수 A가 여기 사이를 지나야 된다 라는 거니까 자 우리는 요 사이로 우리가 써주면 될 것입니다. 요 사이로 답은 일단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 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잡다한 것들을 좀 배웠는데 그런 것들을 뭐좀 활용해보면은 그 이게 봐봐 우리가 원래 3차 이상의 함수 있잖아. 뭐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함수들은 그동안은 미분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미분을 해서 미분 안 하고 저거 그릴 수 없나? 미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그릴 수 없나? 인수분해는 되지. 인수분해가 이게 t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저 t제곱으로 t제곱으로 얘가 지금 묶이죠. 자 이게 좀 다르게 한번 저 함수를 좀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다르게 만약에 그 원래 함수가 그 원래 주어진 함수가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인수분해가 만약에 좀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함수 그리는 게 훨씬 좀 편하거든. 함수 그리는 게. 자,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2t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t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요거 가지고 얼추 함수 그릴 수 있겠죠? 요거 가지고 그릴 수 있지? 일단은 이제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0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그려질지? 네. 여기 이제 가장 먼저 지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지나가고 0은 접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 미분은 이제 우리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서로 다른 세실근을 우리가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극대하고 극소도 파악은 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 접하면은 무조건 극대나 극소 하나가 정해질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극대가 접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 값이 0,0인 거 극대 값이 일단 0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극소도 사실 구해줘야 되는데 극소는 지금은 이제 당장은 그럴 수 없긴 하지만은 비율 관계로 우리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지 않니 저거? 비율 관계로? 비율 관계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 비율 관계로.
일단은 비율관계로 확인해 주려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균등하게 잘라가지고 이거 결국 좀 지나게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x가 몇일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가? 3분의 왜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이게? 균등하게 이제 나눠주면 그거 확인되니 이거? 균등하게 나눠주면은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네, 이 모양만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그림이 조금 이제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차이가 균등하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차이가. 네, 그래서 이제 이 길이가 지금 저기 전체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제 뭐 지금 몇 칸인지 확인해 보시면은 3분의 1의 길이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알겠지 이거? 네. 그리고 x좌표 찾았으면은 극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찾을 거야, 극소는? 그냥 뭐 이 x값을 뭐 대입해도 나오긴 하겠고 아니면은 극대극소의 차공식 이런 것도 되긴 하겠지. 네,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좀 써먹으면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배웠던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배웠던 거를 저 차공식은 많이 쓸 거야. 적분단원 가서도 사실 많이 쓸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둡시다. 공식이 기억이 나십니까? 극대극소의 차 뭐였어? 2분의 0. 그 다음에 이거는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부등식에 이제 활용하는 건데 부등식에 자, 부등식은 보통 문제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제 성립을 하느냐 아니면 제한된 범위로 이제 하느냐 나오는데 이게 모든 실수는 무조건 저 함수가 fx가 4차함수 무조건 4차함수로 나올 거고요. 뒤에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무조건 4차함수고 무조건 4차함수. 자 이제 우리가 항상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값을 우리가 확인해 주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최소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값들은 더 클 거니까 최소값 확인해 주면 되고 반대로 항상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최대값을 확인해 주면 되죠. 아무리 커봐야 0보다 작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결국 모든 실수에서 저게 이제 성립을 할 것이다. 모든 실수에서. 자 그리고 구간이 만약에 제한될 때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되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로 자 위의 것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풀 수도 있어. 자 만약에 우리가 최소값이 만약에 존재한다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면은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최소값이 0보다 크구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얘가 상황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이다.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 여기에 그죠? 등호가 이제 없는데 이런 상황.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으면은 여기서 지금 최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네.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고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여기서 최소가 존재하니까 이건 1번의 상황인데 2번의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여기가 사실 최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뚫려 있으니까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함수가 이제 x가 a보다 클 때 얘가 이제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fa가 0 이상임을 보이면 됩니다. 0 이상임을 보이면 된다. 함수도 일단 대략적인 모양을 이제 좀 그려 놓으시고 어떤 조건식을 세워줘야 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점에서의 함수값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다 이래 얘는 이제 얘랑 얘는 반대 상황이니까 그냥 얘로 그냥 확인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얘네 셋 다 되게 막 케이스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긴 하지만은 결국 최소값처럼 보이는 지점을 확인하면 돼요. 최소값처럼 보이는 지점.
얘네는 확실히 최소값 확인하면 되고 얘도 최소값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기가 사실 가장 밑에 있는 점이긴 하잖아. 이 지점의 함수값을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저 지점을 어찌됐든 가장 낮은 지점을 봐주면 되고요. 가장 낮은 지점을. 자, 그래서 요 필수 6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 4차식이에요. 4차식. 이게 3차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게 모든 실수에서 3차는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게 없어요. 4차는 존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다 보면은 최소값이 4차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4차 부등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자, 저게 난 항상 성립하고 싶다라고 돼 있어. 아까 앞에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K를 그냥 냅둬도 되고 넘겨도 돼. 냅둬도 되고 넘겨도 되는데 냅둘까 아니면 넘길까? 어떻게 할까요? 넘기자. 넘겨서 해보시면은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우리는 이 함수를 좀 정확하게 좀 그려내줍시다. 이 함수를. 자, 이제 미분을 이제 해보셔야 되겠죠. 미분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4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는 요거 그냥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했어? 너네 인수분해 이거 바로 되니? 이렇게 되니 바로? 이거 졸리다고? 한번 정신 차리시고 곧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자,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항상 미분한 게 0 되는 x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거는 판별식이 음수여가지고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게 없어요. 확인해 보시면 없어. 그래서 얘는 1만 근으로 가지게 되고 1만 결국에는 이제 1에서 얘가 이제 극소가 될 겁니다. 1에서 극소가 될 거고 그 1을 대입했을 때 값을 확인해 주시면은 1,-6이 되는 것이어서 결국에 이게 모든 실수에서 항상 저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소값이 얘가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결국에는 얘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 최소값을 그냥 바로 여기다 넣으면 돼. 이렇게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K가 이제 9 거기 해주면은 결국에 K가 더 크다 6보다 크다 요거 이제 답으로 내주시면 되고 또 막 잘 봐야 되는 게 등호도 잘 봐줘야 되겠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정수 K의 최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최소 7이라고 실제 답을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맞죠? 여기까지 좀 신경을 쓰자라는 거고 여기까지 신경을 쓰자. 그리고 인수분해 정하시면 되고 인수분해. 자, 그래서 모든 실수일 때는 최소가 0 이상이다 이렇게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이제 제한될 때야. 범위가 제한될 때 0 이상일 때 저게 이제 성립하고 싶대. 0 이상일 때.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이미 미지수가 우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좀 풀어볼게. 이 상태 그대로. 마찬가지로 미분을 이제 해줄 거고요. 미분 해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여기 x가 이제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0 이상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지. 0 이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0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른쪽을 봐주라는 얘기죠. 끝까지. 요 상황이죠. 요 상황. 저기서 최소값이 0 이상이다. 요 식만 세워주시면 끝. 최소값. 최소값은 여기 극소에서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극소. x에 3 대입하시면은 얘가 몇입니까? 3 나오나요? 3? 3,3 나오니? 그리고 그 최소값 3을 그냥 여기다가 바로 넣으면 돼. 이렇게.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바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결국 이제 k가 3보다 작다 나오니까 정수 k의 최대는 2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요 함수값을 그냥 바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러시면 되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PPL7번 이번에도 범위가 이제 제한된 거기는 한데 조금 뭔가 달라 상황이. 자, 이거 왜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범위는 이번엔 저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K를 이제 넘겨서 이제 요거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걸로. 네, 세제곱.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미분. 자, 이 세제곱이죠. 6x 플러스 18x가 될 것이고, 얘 0되는 x 확인해 보시면은 마삼하고 0 이렇게 확인은 될 거야. 함수 이렇게 생겨 먹었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리는 1과 3 사이의 구간을 지금 봐주래. 1과 3 사이의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대략 1이라고 치고 여기가 지금 이제 대략 3이라고 치시면 지금 몇 뻥 뚫린 요 구간 보는 거 맞니? 이거? 뻥 뚫린 요 구간? 여기를 보는 거죠. 이 구간에서 저게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구간의 최소값 확인하면 되지만 가장 밑에 있는 점은 최소값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은 요 함수값으로 확인은 해야 돼. 이 함수값으로. 일단 x에 1을 대입하셨을 때 값이 지금 몇이냐면은 얘가 이제 11이 나오니까 11? 1,11이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11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되기는 하는데,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이거 갑자기 얘는 왜 들어가지? 자, 일단 우리 이 등호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x가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x가 1일 때에는 있잖아. 이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x가 1일 때에는 이거를 꼭 만족을 할 필요는 없죠.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x가 1일 때에는 얘네 둘이 같아도 된다. 그래서 11에다가 등호까지 포함을 시키면 돼. 등호까지. 11에다가 등호까지 포함을 시킵시다. 등호가 없는 범위에 대해서 이게 처음에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1일 때에는 둘이 같아도 된다. 문제가 없다라는 게 1일 때에는.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11개. 해주시면 돼요. 11개. 해주면 되고. 자, 이제 뒤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남았는데, 자, 여기는, 자,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은 뭐였지?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 이제 그 미분을 해주면은 위치, 미분, 속도. 그 다음에 속도를 이제 미분하면은 가속도. 요 관계에 이제 놓여있고, 뒤에 적분담을 가면은 이거 거꾸로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하는 것도. 적분. 거꾸로 이제 할 거란 말이지, 이제. 자, 일단은 요 오른쪽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할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위치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 단어는 이제 위치가 보통 주어져서 지금 아직 미분 단어는 우리가 아직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혹은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처음 주어진 그래프가 보통 위치다. 가끔 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가끔 속도가 나온다.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 이제 보시다 보면은 그래프가 나올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기 주어진 그래프가 위치인지 속도인지를 잘 보라는 거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야. 구별을 잘 해주시라는 거고, 나중에 적분 단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보통 속도가 주어져가지고 그 적분에서 위치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는 거 보통. 자, 일단은 여기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과학 시간 때 이제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원래 속도는 원래 뭐분의 뭐였습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롯해서 뭐 평균 속도, 뭐 순간 속도, 미분이랑 좀 이제 연관 지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평균 속도는 이제 시간분의 그 거리, 이제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두 위치의 차이로 보면 되니까 그 둘 간의 거리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지. 자, 평균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이 표현식이 함수 ft의 뭐랑 같죠? 평균 변화량이라는 거죠. 평균 변화. 평균 변화입니다. 평균 속도라는 거는 이제 그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 위치의 변화량으로 이제 확인해 주는 건데, 그거는 우리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의미이고, 그럼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 순간 변화율도 이제 있을 거야. 그러면 속도와 속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이제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순간 변화율을 속도. 그러니까 속도랑 평균 속도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근데 뭐 순간 속도 막 이렇게 막 표현을 붙이진 않고, 이제 그냥 속도는 우리가 순간 속도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도는 이제 이 정해진 그 시간, 정해진 그 위치의 변화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계기판에 나오는 그 속도 이렇게 침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거는 그 순간의 속도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의 속도. 자, 그리고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속도의 절대값으로 정의하는 게 속력이었고, 가속도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인데 그 속도를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 개념을 가속도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가속도. 가속도이다. 자, 가속도의 막 절대값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뭐 별로 없긴 하고요. 가속도의 절대값은 가속력이라고 안 하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한 번 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위치가 만약에 이제 FT로 주어진다. 속도는 보통 V라고 많이 표현하고 그 위치를 미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이제 A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속도를 이제 미분한 거니까 이제 DV, D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미분 두 번 하는 거는 아직은 뭐 배우는 과정은 아니지만은 두 번 미분한 개념으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이계도함수처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계도함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의 부호가 중요한데요. 속도가 이제 플러스다. 부호가 플러스면은 그 X축의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속도가 음수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의 부호를 보면은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양수면은 오른쪽, 음수면은 왼쪽, 아니면은 이게 지평선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던지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위쪽 방향이 속도가 양수인 방향이야. 위쪽 방향이 이 위로 가는 방향이, 아래로 가는 방향은 속도가 이제 음수가 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이제 변화율인데,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라 라는 겁니다.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라. 자,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길이 L이 있어. L이 만약에 t에 관한 식이야. 근데 이 시각에 따른 변화율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미분을 하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넓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라. 부피에 대한 변화율, 부피, V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문제가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상황인데 원점을 지금 출발하는데, 원점을 출발하면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찰나는 시각 t가 0이니까 0 넣어서 x 위치가 0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지금? 자,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라라는 건데, 자, 이제 물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는 얘를 분석해봐야 되는 거고,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떤 순간을 물어보는 거냐? 얘가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속도가 0이 되는 거. 정확히는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이 속도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근데 부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0이라는 값을 거쳐 갈 거 아니야? 0이라는 값을. 자,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이제 0 되는 걸 구할 거니까 저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 주셔가지고 속도가 0 되는 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속도가 0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t가 이제 여기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서는 시각 t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 그래서 반드시 양수만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양수만. 자,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3초일 때의 가속도를 이제 구해주라 라는 얘기죠.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라. 그럼 그냥 한 번 더 이제 미분해 주셔가지고 그만큼 P 마이너스 대입해주면은 10인가? 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쉬운 문제죠, 이거. 그렇죠. 네, 이런 문제는 꼭 한 문제씩이 나옵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요거 위로 던졌을 때의 물체의 이 시간이나 위치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3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다 로켓을. 그 높이식이 주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문제 처음에 막 이런 막 숫자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35m 높이에서 이 속도로 던진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사실 굳이 신경을 이제 안 써도 이거만 보고도 다 이제 해결은 돼. 해결은. 근데 보통 수학 문제 풀면은 막 이런 거 하나 막 빠뜨리면은 막 문제를 틀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이런 유형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문제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35m 높이에서 이제 막 쏘아 올릴 거면은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그럼 35가 나와야 되는데 t에 0 넣으면 3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찬가지로 3의 속도로 이제 우리가 쏘아 올린대. 그럼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30-25t가 돼가지고 맞나요 이거? 10인가? 30-10t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식이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이게 30이 나오는데, 30이 뭔가 조금 뭐가 안 맞기는 한데, 근데 이제 신경 안 써도 얘는 일단 답은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자, 로켓을 쏘아 올리고 HO의 속도와 가속도 그냥 미분해서 두 번 미분해서 2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일단은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쓰고 t에다가 2 넣어서 속도는 10,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여기까지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 근데 이제 단위를 꼭 이제 잘 써주시고 단위를 이제 잘 써줍시다. 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컨드. 네, 그게 제곱이죠. 이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단위 꼭 잘 써주시고 단위.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물리를 좀 이제 배웠으면은 중력 가속도가 몇입니까? 뭐 정확히는 9.8이긴 하지만은 뭐 계산이 편의를 위해서 보통 10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란 말이지. 10으로 정확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가속도는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실생활의 상황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니까 막 값이 막 너무 무의미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래요. 실제 그 과학적인 그런 거를 베이스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거는 로켓이 올라가다 보면은 V는 그렇죠. 속도가 이제 0인 순간을 봐주면 되겠죠. 이게 잠깐 멈춰 있는 지점이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속도를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었는데 얘가 이제 0 되는 거를 구하면 될 겁니다. t가 3이고요. 3. 3초일 때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3초일 때까지 올라간다. 올라가는구나. 자, 로켓의 최고 높이는 그 시각 3초일 때의 이 h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예, t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h가 뭐가 나오는지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80으로 확인이 되고, 단위 잘 써주고 이렇게. 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이제 여기 딱 지면에 맞닿았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지면은 위치가 몇입니까? 지면은 0이니까 저기 주어진 h가 0. 자, 제가 이제 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0 되는 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데 양변을 마이너스 5로 이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t가
T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양수만 선택을 하자라는 거예요. 양수만. 자, 그래서 7초일 때 속도 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7 대입해서 속도에다가 7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몇입니까? 40인가요?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40이구나 해주면 되고 속도각도의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아래 그림까지 같이 주어졌을 때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 잘 봐야 돼 이런 거 속도로 주어질 수도 있고 위치로 주어질 수도 있어 너네 그 이번에 시험 범위가 이제 당연히 적분 끝까지 나올 건데 아까 이 적분 단원에서도 이게 나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학교 시험이 뭐 단원 순서대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난이도가 쉬운 거에서부터 어려운 거부터 나오는지 그거는 너네 학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만약에 난이도 순이다. 단원이 섞여 있지. 단원이 섞여 있으면은 내가 아까 이 미분 단원은 보통 위치가 많이 주어진다라고 했고 적분 단원은 속도가 많이 주어진단 말이야. 단원이 섞여 있으면은 막 앞에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 뒤죽박죽 섞이기 때문에 잘 보라는 거야 이거. 위치로 주어졌는지 속도로 주어졌는지 잘 보세요 저거. 의외로 저거 많이 틀립니다. 저거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보기들도 사실 그 너네가 이제 그 낚일 것을 이제 생각하고 보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보기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죠, 위치 그래프. 자, 1번은 A 초일 때는 속도가 0이냐. A에서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자,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얘가 이제 속도 많이 속도? 속도죠?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0. 속도가 0이고. 자, 그 다음에 T는 C에서 전피의 속도가 최소이다. 지금 여기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0일 때가 속도가 최소냐? 라는 건데 지금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 양수일 수도 있지만은 음수인 것도 존재하는 거잖아. 음수인 것도. 그러니까 0이 최소는 아니지. 0이 최소는 아니죠. 맞니? 0이 최소는 아니고 틀린 거고. 자, 3번은 0과 D 사이에서 운동방향 몇 번 바꾸는가. 자, 0과 D 사이거든. 자,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를 이제 봐주시는 건데 운동방향 바꾸는지에 대한 여부는 뭘 봐주시면 되냐? 그 속도의 그치 부호가 바뀌는지를 봐줘야 되겠지? V의 부호 변화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V의 부호 변화. 자,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여기 바뀌는 이 지점하고 또 바뀌게 되는 이 지점을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두 지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될 것이고 저 두 지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속도의 부호 변화 두 번 일어나는 게 맞고 4번은 B와 C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B와 C 사이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은 음의 방향에 맞죠? 양수면 양의 방향, 음수면 음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0과 2 사이에서 원점을 몇 번 지나느냐. 원점은 그 위치가 0이 되는 지점인 거잖아. 위치가 0이 되는 지점. 이 그래프에서는 그럼 이 X축이랑 만나게 되는 점을 확인해 주시는 거 맞니? 여기? 이렇게 확인하는 거 맞니 이거?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은 이제 여기 등호 잘 봐주셔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제외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 지나는 게 맞다. 두 번 지르는 게.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위치 속도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위치랑 속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또 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여가지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여기서 뭘 헷갈리면 안 되냐? 자, 지금 문제가 여기 이제 가로등이 이제 있는데 사람이 원래 여기 있었다. 근데 이제 일정한 속력으로 몇 초 2의 속도로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 이 두 가지를.
근데 얘네 둘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자, 첫 번째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의 끝이. 지금 만약에 사람이 여기 정도 이제 위치해 있을 때는 가로등 이렇게 이제 비치게 돼서 그림자의 끝이 여기가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되겠죠? 근데 그림자는 여기서 어디냐면은, 그림자는 여기만 그림자 맞니? 여기만? 그림자가 저기가 이제 될 건데, 이 끝이 움직이는 속도야. 그림자의 끝은 원래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출발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다 보니까 그림자의 끝은 이제 이 부분의 길이를 이제 봐주시는 거고, 두 번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으로 칠한 게 그림자였잖아요, 이게. 이 부분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2번은 여기고, 여기 초록색이고, 1번은 이제 초기에 이 사람이 출발한 지점부터 이 길이가 그림자의 길이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림자의 길이가 움직이는 속도. 저거를 좀 차이를 잘 봐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단어는 여기는 길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고 그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주면 되거든. 일단 이 길이는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사람이. 몇 초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인다. 시간을 t로 두면은 이 t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있겠죠? 이 t만큼의 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럼 길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범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1.7대 3.4니까 이거 약분해주시면 몇 대면? 1대2. 1대 2면은 여기는 1대 2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1대. 여기 그럼 초록색 남는 게 몇입니까, 얘가? 이 나머지 2t로 나오는 거 맞죠? 이게 같은 길이로 나와줘야 되겠지? 1대 1로 나와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 1번 전체 길이를 우리가 카운팅하는 거여서 4t라고 우리가 이제 이동거리를 받을 수가 있고, 속도니까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4m/s 라고 해주시면 되고, 4m/s.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아까 2t로 표현을 썼으니까 미분해서 2m/s 여기까지 해주면 됩니다. 저것만 안 헷갈리면은 얘는 절대 풀릴 수가 없는 문제고, 근데 이제 닮음이니까 이게 이제 2t라면은 여기가 이제 뭐 닮음에 의해서 몇 t인지 뭐 그 정도만 잘 그려주시면 되고, 그 정도만 닮음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이런 원뿔에다가 물을 막 붓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원뿔에다 물 붓는 거. 자, 문제 보시면은 원래 비어있는 건데 지금 매 초 이만큼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운대. 자, 그럼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은 지금 얘가 원뿔이 직각삼각형 부분에서 보면은 얘가 몇 대 몇입니까? 이거 10, 20이니까 1대 2로 나오는 거 맞네, 저거. 1대 2. 1대 2지? 1대 2. 그러면 여기 이제 채워진 부분의 그 부피를 좀 구하고 싶은데, 여기도 이제 1대 2로 이제 나오게 될 거야. 1대 2. 지금 쓴 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근데 문제는 이 수면이 2cm씩 올라가고 싶은 거니까, 이 수면이 높아지는 그 수면의 깊이를 몇 초이니까 2t라고 두면은 이 수면의 반지름은 1t라고 이렇게 둘 수 있네. 1t. 요거 가지고 부피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부피식을. 자, 근데 일단 1번은 수면의 높이가 4인 순간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너네가 요 유형에도 좀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이제 수면의 높이가 4일 때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넓이식을 t로 세워. t로. 먼저 t로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보니까 먼저 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매년 바뀌지가 않습니다. 매년. 되게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일단은 수면의 넓이식을 세워줄 건데, 반지름이 t니까 파이 t 제곱이라고 식을 세우시고, 요거의 넓이의 변화율,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2파이 t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수면의 높이가 4다. 그럼 t에다가 이제 몇을 넣어줘야 돼, 이제? t에다가? 이걸 또 4라고 얘기해서 많이 틀리고. 4라고.
이제 높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였으니까 식이 2를 대입해 주셔야 되겠지. 요거도 주의해 주셔야 될 포인트예요. 2를 대입해 주니까 4파이고. 근데 또 의외로 만약에 서술형에 나오면은 단위를 좀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어. 단위를. 4파이는 맞는데 단위가 뭐냐? 이 단위가 뭐예요? 4파이 일단 센티미터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나누기 이 S 여기까지 써주셔야 완벽하다. 이것도 우리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이식은 이제 여기까지 쓰면 사실 넓이고 미분은 이제 이 한 차원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나누기 시간까지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 여기까지. 자 이건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은 높이 구하는 건데 수면의 높이가 6이다. 일단 t가 3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수면의 높이가 2t였으니까 일단 물의 부피식을 세워주시면은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으로 계산을 해요. 3분의 1 곱하기 파이 t 제곱 곱하기 2t니까 얘는 이제 3분의 2파이에다가 이제 t 세제곱 요게 이제 부피식이 나와. 그냥 그거예요. 네. 보입니까 이제? 보이니?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미분을 해주면 2파이 t제곱인가? 네. 보이니? 네. 자 그러면은 t에다가 이제 3을 넣자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3 넣어주면은 이거 18파이? 18파이고 단위! 센티미터 세제곱 터초 이렇게. 이게 이것도 막 은근 헷갈리는 게 이거 부피는 원래 세제곱이잖아. 미분하면은 이게 지수가 하나 줄어가지고 제곱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웃음이 나오지만 그런 애가 있다 매년. 조심해 주시고 답을 해주시고 또 파이도 안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소한 것들을 주의해 줍시다. 사소한 것들은.